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서 야경을 보러 등산에 갔다가 겪은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하시고 비공개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해당 일은 정확한 지역명은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저는 경상남도의 어느 도시에서 혼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명절이었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늦장을 부린 결과로 기차표와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명절 연휴에 가족 없이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어 배달 어플을 보니 마땅히 괜찮은 메뉴가 보이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을 나가보니 명절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차도 많고 명절 분위기가 한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화기애애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 또한 집으로 가는 교통편을 빨리 구했다면 지금 부모님과 친척들과 같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내년엔 서울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지내는 거니 마지막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명절 동안 혼자 지역 투어를 할까는 생각을 했지만 어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그래서 편의점에 다녀온 이후로 집에만 있었더니 평소에도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너무 답답했고 나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뭐 할까 또다시 고민을 하던 참이었는데 드라마에서 야경을 보러 가는 장면이 나왔고 저도 야경 보는 걸 좋아했던 터라 집 주변에 있는 야경으로 유명한 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한 번도 밤에 혼자서 산을 올라간 적이 없어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산은 잘 올라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언제 밤에 산을 타보겠냐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것도 그런 것이 예전에 전 남자친구와 밤에 차를 타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으로 야경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야경으로 유명한 편이어서 차들도 많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 곳곳에 가로등도 많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등도 많고 밝을 거니까 집을 나서 산으로 갔습니다. 초반엔 산 입구에 가기 전까지 지금이라도 가지 말까를 100번도 넘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이왕 이까지 걸었으니 걷자 생각하고 한적한 산길을 따라 걸으니 바람도 시원하고 점점 산으로 갈수록 공기도 맑아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예상했던 만큼 밤인데도 걷기 좋게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산으로 올라가는 차들 또한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걷다 보니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점점 숨이가 빠지고 힘들어졌고 무서운 감정이 들어 쉬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두웠지만 중턱에 전망 좋은 벤치가 있길래 거기 앉아서 가져온 물을 마시며 야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둡고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감정이 있었지만 앞을 보니 오밀조밀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참 예쁘다 싶었죠. 그렇게 중간 정도에서 야경을 보며 오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뒤쪽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까부터 너무 어둡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저 말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돌아보니 제 뒤에는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대략 옷을 입은 거랑 살짝 보이는 얼굴을 보니 머리가 벗겨지고 등산복을 입은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씩 웃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혼자서 여기 오기 무섭지 않아요 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왠지 모르게 혼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남자친구랑 왔는데 제가 빨리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다며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음을 멈추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고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저는 뭔가 불편하고 무서워서 자리를 뜨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며 벤치에서 일어났는데 아저씨는 마치 제가 도망가는 걸 잡기라도 하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다 큰 여자 혼자 이런 곳에 혼자 오면 위험해요. 작은 여자도 아니고 다 큰 여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지요 라며 너털 웃음소리를 내며 이야기했고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한편으론 무서운 감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올라온 걸 아는 것 마냥 확신하며 이야기해서였죠. 그래서 이 자리를 안전하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아저씨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던 참이에요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제 앞을 가로막듯 섰는데요. 그리고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같이 내려가죠. 남자친구보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안전할 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저씨는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한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거였는데요. 이쯤 되니 저는 긴장이 배가 되어 올라왔고 잘못하면 큰일이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에게 저는 다시 한번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내려가다 보면 남자친구를 만날 거라며 말하면서 제 앞에 서 있는 아저씨를 피해 서둘러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리가 떨려서 평소보다 느린 발걸음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되더군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저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호강하려고 산에 왔나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가 속도를 더 내면 같이 더 빠르게 속도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순간 그 아저씨가 따라오는 거다 생각했고 이제는 뭔가 쫓기듯 내려가고 있었죠. 최대한 티 나지 않게 행동하면서 걷다가 이렇게는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과감하게 뒤를 돌아봤는데요. 뒤에는 아저씨가 즐겁다는 듯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돌자 아저씨는 마치 제가 본인의 아기라도 되는 마냥 아기에게 말하듯 왜요? 무서워요라며 물었는데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 아저씨는 그냥 같이 가자는 건데 내가 뭐라도 했냐며 물었고 저는 따라오시는 느낌이 든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뒤이어 저는 부탁이니 먼저 가시던 길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즐기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먼저 앞장서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올라온 거에 반 정도는 더 내려가야 민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음식점이어서 지금 문을 닫았을 테고 한참을 더 내려가야 하는데 더 올라갈 힘도 없고 결국엔 조금 있다 내려가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당시에 휴대폰 배터리 또한 방전이 되어 없었고 평소 챙겨 다니던 보조 배터리가 든 가방도 챙기지 않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야경이 이쁜 곳이어서 올라오는 차들도 있을 텐데 명절이라 그런지 올라오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아저씨는 내려가셨는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조금 천천히 어두운 길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갔을까? 밑에는 벤치 하나가 보였는데요. 그 벤치에는 아까 봤던 아저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그냥 무조건 뛰어야겠다 생각하고 천천히 걷다가 아저씨가 앉아있는 자리쯤 다가올 때부터 저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쫓아오는 소리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착각한 건가 생각한 뒤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까치발을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게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어 뒤로 넘어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장소가 차가 올라올 때 곡선으로 올라오는 곳이었고 그곳은 가로등 불빛과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때마침 그 시간에 올라오던 차량이 있었고 아저씨는 차량 소리를 듣자 달려오던 걸 멈추고는 반대로 달리다 옆에 있는 숲속으로 순식간에 뛰어내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 차를 타지 않으면 또 아저씨에게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몸을 뛰어들었는데요. 그러자 잠시 후 차가 올라오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다행히 제 앞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는 운전석에서 덩치 큰 남자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욕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발 살려달라며 고함을 질렀고 알고 보니 새벽 시간에 야경을 보러 온 커플들에게 발견되어 저는 해당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는 해당 일에 대한 진술을 하고 저는 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을 치료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도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트라우마로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현재도 아저씨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그 아저씨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돕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새벽 시간에 혼자서 등반을 하거나 차를 타고 야경을 보러 가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해보니 트라우마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무섭습니다. 현재도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 힘내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무서웠는데요. 무섭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